네, 11월 마지막 거래일 애프터 듣고 왔습니다. 두 프로들은 오늘 전략에서 핵심을 뭐라고 봤을까요? 12월 대비까지 함께 하시죠. 아직까지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은 흐름입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이 지금 코스피가 11%가량 월간 상승을, 코스닥은 1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반등을 주었나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한편 아직은 아쉬운데 V자 반등 여기서 끝난 거 아니겠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태근 이사님, 네. 시장 어떻게 읽고 계세요? 마지막 날. 시장은 뭐 주변에 말씀하신 분들 예를 들게 되면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소수만 재밌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이번 달 100% 넘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소수만 재밌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뭐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지만 11월 15일 이후에 거의 옆으로 누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코스피 네. 지수가 2,522포인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오늘 827포인트 상승이 좀 나오려나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월 15일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810포인트 전에 어떤 누워있는 양상이거든요. 횡보하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 때문에 아마 재미없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 외국인과 금융투자 섹터의 어떤 매수의 힘이 상당히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지만 조금 이제 짧게 끊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테마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쪽으로 빨리 따라잡는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밌다는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쨌든 지수의 상승이 주춤해진 건 사실이고 주춤해졌다라는 것들은 대형주가 조금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개별 종목 상승에 넘어갔는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최근에 또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계속해서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주 장세에서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갔는데 이 개별 종목 장세들 속에서도 이 투자 심리, 그러니까 그 하락 종목 수가 좀 우위를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의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현상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여전히 개별 유시에 의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그럼 아쉬웠다고 평가를 하세요, 11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주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최고의 한 시장이지만 달이었다라고 보실 수 근데 있죠. 그게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네. 그러니까 저희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만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여러분들의 체감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섹터 안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수급의 그 뒤바뀜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급하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게다가 온디바이스 AI까지. 게다가 MSCI 한국지수가 내년에는 굉장히 잘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반도체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저평가. 다만 2차 전지는 고평가라는 내년도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 주가는 또 다르단 말이죠. 엇갈리는 이유와 함께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평가, 고평가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상 실적에 대해서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많이 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장률은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사실상 프리미엄의 배수를 더 높게 책정을 하느냐, 낮게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모먼트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차 전지를 단순하게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고 반도체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 자체가 과연 맞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반도체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가 넘는 기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에서는 지금 훨씬 더 스토리상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온 디바이스 AI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신장이 열리려고 하다 보니까 보다 더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 사실상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조금의 성장의 둔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뭐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디메리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적인 측면은 완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섹터라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은 반도체는 국내가 사실상 선도를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메모리 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보다는 해외 업체들이 훨씬 더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 어느 정도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는데 국내 지수만 오르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자꾸 중간에 부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국내가 사실상 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가 많은 부분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부분은 약간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의 산업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좀 거래를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은 너무나 업사이드를 높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새로운 신규 이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수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의 펀더멘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의 또 반응 얘기를 해주셨고요. 섹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더 들어볼게요. 시장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정 이사님, 오늘 지금 채팅창에도 지수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 보이는 게 위로 툭 치면 급등할 것 같고 아래로 툭 치면 급락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딱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옆으로 누워버려서 방향성에 있어서도 명확하지가 않은 이런 흐름들을 11월 말에 계속 보여줬잖아요. 네. 관망세를 좀 타개할 만한 방법, 12월에는 좀 모멘텀이 나타날까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질문에서 대답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산타랠리가 언제 올 것인가 네.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쪽을 봐야 되냐 그 질문인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 제가 A, B 선택지를 좀 드렸거든요. 이게 어찌보면 지금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대형주 장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인가 A냐 B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판단이 안 선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A보다는 B 쪽으로 현재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11월 15일 일부터 뭐 그 이후 그때부터 안 보더라도 최근 뭐 일주일 보더라도 매일매일 주도주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풍력, 23일 같은 풍력, 그리고 금요일은 전력 설비,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28일 같은 경우 로봇, 그리고 어제는 STO, 오늘은 2차 전지 매일매일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상이 조금 더 그 지수가 추가 상승으로 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랄까요? 호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이제 지수는 어쨌든 조금 이제 상승에 주춤한 상황들 속에서 이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 때문에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달처럼 쭉 하락하는 장세가 아니라 어쨌든 현재 상승으로 하락이 아니라 11달 같은 상승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투자 심리가 좀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아진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 심리가 좋다 보니까 자그마한 이슈에도 좀 크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짧게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짧은 순환의 장세 속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순환매수에서 계속 잦은 종목 개조를 하다가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들 좀 끈덕지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도 한번 추려봤는데 이게 로봇 쪽하고 OLED, 뭐 반도체 소부장, 그 온 디바이스 AI 뭐 이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추천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큐렉스라든지 미래컴퍼니, 뭐 유니로봇 같은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뭐 한솔케미칼, ALT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있고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웍스, 뭐 플리토, 뭐 솔트룩스, 셀바스 AI 이런 것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리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겹치는 게 미래컴퍼니도 올리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선익스텐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안정적 우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같이 빠른 순환매가 발생된 시장들 속에서는 아마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인내 있게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계좌는 분명히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결론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잦은 순환매보다는 그 두 번째 뒤에 말씀드린 조금 이제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끈덕지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ALT 그때 보려다가 못 봤어요.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네. 정 이사님이 아, 들고 맞다. 와 주셨었거든요. 그렇군요. 매력적인 구간으로. 그래서 흐름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부분 아쉽습니다. 하지만 속도감은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보일 종목들 안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도 대기하고 있고 로봇 OLED. 그러니까 매매만 계속 해야 되고 지금 투자를 못하는 시장 아니에요라고 한탄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쪽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후반부부터 반응이 좀 나오더니 양극재 중심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딱 꺾이면서 프로 BM이 막 튀어오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로 올라갑니다. 이제 2차 전지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합쳐서 말씀드려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눈치 게임인 것 같아요. 눈치 게임. 네.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얼마만큼 이제 잘 빠져나오느냐. 요게 이제 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두 종목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예부터는 안 봅니다. 어. 지금부터 잡게 되면 저는 추격 매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하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월 30일부터 꾸준히 계속 올라왔어요. 달렸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공모가가 36,200원이거든요. 예. 그럼 공모가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 13만 5천 원이거든요. 13만 원.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한 4배 이상 올라왔어요. 물론 많이 올랐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부분 논란은 항상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달 사이에 보름 사이에 4배 그리고 100% 넘게 올랐다라면은 예. 조금 많이 올랐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있던 수급들이 에코프로 BM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흐름이 또 순환매가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가 좀 힘이 빠지게 되면서 물론 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반도체가 좀 2차 전지에 비해서 좀 낮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순환매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순환매라는 거죠. 순환매 속에서 상대적 소외가 되겠다가 가격이 또 위치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위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순환매 다음 타자로 좀 선정이 된 게 아닌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길래 여기저기 저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제가 보기엔 사이버트럭이 사이버트럭이 이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사이버트럭 이슈가 있었지만 어제 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이버트럭보다는 뭐 수급적인 요인과 순환매 네. 요인 여기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송 과장님 의견은 다르신가요? 이제 2차 전지 다시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순환매에 그친다? 동일한 질문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은 사실 내러티브한 의미는 없어요. 다 수급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이 섹터로 돈이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올랐다 저것 때문에 올랐다 그냥 갖다 붙인 거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에 얼마만큼이나 지금 수급적인 우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여준 것도 오늘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는 네. 이런 부분이 이 힘 자체가 아직도 2차 전지에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상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만큼의 상승이 됐잖아요. 그만큼 2차 전지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자금은 그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가 뭐 이제 못 간다, 순환매가 나온다. 물론 당연히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죽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매매에 대한 기회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고 네.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느 포인트에 맞추는지 내가 지수가 올라갈 땐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에코프로 BM을 이런 류에서 내가 살 거야. 혹은 아니면 이제 나는 2차 전지에서 실적이 보다 더 개선도가 빠른 애를 살 거야 라고 하시던지 네. 아니면
코스피 200이라는 코스닥 150에 이제 편입이 되는 2차전지를 살 거야. 이런 투자의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마다 훨씬 더 오버퍼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확실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전고체 배터리주 안에 있나요? 오늘 한농화송,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 다 급등했거든요. 사실 이건 테마성이 조금 더 강한 거죠. 사실상 정책 보게 모멘텀까지 되면. 있잖아요. 지금 네, 그죠? 정책적인 모멘텀과 테마가 함께 결합이 되게 되면서 강한 이제 모습을 보인 건데 네. 사실상 오늘 이만큼의 강한 모습이 나왔다는 건 그 다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의 등수 싸움이 어떻게 바뀔지는 네.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갈 만한 힘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봅니다. 미정부가 IRA 관련해서 세부 지침을 올해 발표를 했을 때 그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힌트를 안 줬었잖아요. 근데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월 1일자로 발표할 것 같다 합니다. 다시 또 2차전지 발목 잡진 않아요? 이거는 아니면 오히려 더 수혜를 받는다?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테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과연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치의 해가 이제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상당히 다를 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거 관련돼서는 사실 오늘 조금 더 덜 움직이고 전고체 쪽으로 간 이유가 이런 부분도 약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까지 한 번 더 저희 체크해 드릴게요. LNF 살펴볼게요. 어제도 저희가 이 종목을 보면서 양극단에서 유독 강합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영향인가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상승폭 더 열려 있을까요? 2차 전지의 매기가 돈다면 덜 갔던 양극재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 갈까요? 아니면 정통으로 움직이게 될지. 정 이사님. 저는 2차 전지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관점이기 순환매라고 때문에 얘기를 하셨죠. 네. 네, 기술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LNF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네. 일단은 어제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간 상황들이고 그 속에서 LNF 같은 경우는 시장 요인 플러스 해가지고 자체적인 이유도 있었잖아요. 2.5조 투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개 흑연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종목 이슈까지 발생되면서 좀 강에 따라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만약에 순환매가 맞다라면은 이 순환매 매개가 빠지게 된다라면은 과연 LNF가 또 이런 강한 모습을 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LNF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고 상승폭을 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20만 원 정도 설정한 이유는 말 그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환매에 의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LNF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어제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네. 20만 원 부분까지 최대 20만 원 부분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특징주만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 보겠습니다. 2차 전지로 수급이 빠르게 옮겨가면서 종목들이 좀 약해졌어요. 특히 반도체요. 하지만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발 효과라고 봐야 될지 한솔케미칼 같은 정통 소재단 안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는 계속 모아갈까요? 전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수 기회로 보세요. 네, 하지만 오늘같이 상승 나온 날 굳이 따라잡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업황에 대한 부분의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가이던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디램 가격,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반도체, 이제 순수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업황이 꺾이게 되면서 주가의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컸던 종목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업황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 업황 개선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전히 이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리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프리커서가 가장 많은 이제 주가의 키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2차 전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약간 오늘 단순하게 이게 매물 여파의 턴어라운드다라고만 또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좀 보시면서 어떠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지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탄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MSCI 오늘 종가상으로 리밸런싱이 있는데 변동성은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두 프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